안녕하세요. 뇌피셜의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뇌피셜록 미노타우루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으로 더 많은 기대를 받게 된 작품 영화 조커에 대한 예고편 줄거리 뇌피셜을 해볼까 합니다. 이번 뇌피셜 역시 이전 뇌피셜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공개된 예고편의 장면들 그리고 제한적으로 공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무명의 코미디언 아서플렉은 가난하지만 자신은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한 코미디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믿는 자입니다. 아직 세상이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진 않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리라는 희망을 안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소시민이죠. 아서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시는 효자이기도 했고 광대분장을 하여 소아병동의 어린아이들을 위한 공연을 하기도 하는 선인이었죠. 아서는 자신이 이렇게 착하게 살면 언젠가 현재의 모든 것을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생각으로 아서는 힘들지만 하루하루 더 착하게 살았죠. 결국 아서의 선행에는 보상 심리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서가 애써 외면했던 이 세상의 진실은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살수록 더 당하고 나쁘게 살면 더 나쁘게 사는 만큼 더 잘 살게 되는 것이었죠. 겉으로 보기에 누구보다 착한 사람이었던 아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스로의 내면에 시궁창 인생을 사는 자신과 비교되는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과 그로 인한 분노를 조금씩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명의 코미디언 아서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자신의 우상인 성공한 코미디언 머리 프랭클린의 TV쇼에 나갈 기회가 우연히 찾아온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아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여 머리 프랭클린의 쇼에 출연하고 나름 흡족한 TV 데뷔 무대 녹화를 갔습니다. 그리고 병약한 어머니께 이 사실을 자랑하고 함께 녹화된 방송을 시청하는데 아서에게는 꽤나 만족스러웠던 녹화였지만 편집되어서 방송되는 본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People I was going to be a comedian. Everyone laughed at me. Well, no one's laughing now. You can say that again, pal. 아서의 공연은 소위 말하는 악마의 편집을 당했고 진행자 머리 프랭클린은 그런 아서의 개그를 비하하고 웃음거리로 만들며 자신의 입담을 과시했습니다. 처음부터 아서는 이럴 목적으로 캐스팅된 것이었죠. 그 방송을 본 아서는 망연자실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 의심치 않으며 걸었던 코미디언 인생의 모든 것을 가장 유명한 방송에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병약한 아서의 어머니가 생애본 마지막 방송이 됩니다. 이에 평생을 착하게 살며 꾹꾹 눌러왔던 아서의 분노가 폭발하고 천생 코미디언으로 태어났다고 믿었던 아서는 이런 자신의 비참하고 한심한 상황에 웃음이 납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그 웃음을 멈출 수 없게 되죠.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이 계속 웃게 되는 신경질환인 병리적 웃음 유발 증상이 발현된 겁니다. 자신의 인생 전부를 부정당하고 어머니마저 잃은 아서는 치료하기 힘든 괴상한 병까지 걸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는데 그런 그의 모습은 분명 슬퍼서 울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울면서 웃고 있는 소름 끼치는 기괴한 모습이었죠. 그런 그의 모습을 본 지하철의 한 남성들이 그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며 그를 폭행합니다. 이에 아서는 순간 자신의 모든 분노를 폭발시키고 그 남자들을 한순간에 때려눕히고 말죠. 한 번도 누군가를 때려본 적 없는 아서는 정신을 차리고는 스스로가 한 일에 놀라게 되는데 더 놀랄 만한 것은 아무리 멈추려 해도 멈추지 않았던 그 웃음이 자신의 내면에 쌓였던 분노를 폭발시키는 순간부터는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에 아서는 보상 심리로 선을 행한 자신의 위선은 모두 버리고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켜 나쁜 짓으로 잘 살게 된 자들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하여 아서는 거리에서 계속해서 웃는 것이 캐릭터가 될 수 있는 광대 분장을 하고 스탠딩 코미디를 합니다. 그 소재는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살수록 시궁창이 되는 삶과 나쁘게 살면 나쁘게 살수록 더 잘 살게 되는 이 웃기는 코미디 같은 삶의 모순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착하게 살았지만 결국 인생이 나락으로 빠진 아서의 이야기에 아서와 비슷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소시민들은 크게 공감했고 그들은 아서의 코미디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품게 됩니다. 내가 못 사는 이유는 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서라고 믿게 되죠. 이런 거리의 스탠딩 코미디로 유명세를 얻게 된 아서는 다시 머리 프랭클린의 TV쇼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생방송 출연이 잡혔죠. 아서는 머리에게 자신을 아서가 아닌 조커로 소개해달라 말하고는 생방송 무대에 서서 진행자 머리의 비리와 악행에 대해 폭로합니다. 갑작스런 아서의 돌발 행동에 아서는 그의 입을 다급하게 막으려 하는 머리를 생방송에서 잔인하게 죽이죠.
그 순간 객석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코미디언인 아서의 분장을 상징화한 가면을 뒤집어 쓰고 그가 현장을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을 돕습니다. 아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느새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 자신이 하나의 심볼이자 우상이 되었고, 그런 그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의 분장한 모습을 본딴 가면을 자발적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아서는 이런 뜻하지 않은 상황에 크나큰 희열을 느낍니다. 바보 취급이나 받던 코미디언이 모든 시민들이 열광하는 코미디언이 된 겁니다. 아서, 아니 조커는 역시 자신은 이 세상 모두를 웃게 만드는, 웃는 가면을 쓰게 만드는 자가 틀림없었다고 생각하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며 나쁜 짓을 일삼는 부자들을 조롱하는 코미디를 이어갑니다. 그때마다 가면을 쓴 자신의 추종자들이 그를 보호해주죠. 그리고 그의 가면을 쓴 추종자들은 그의 코미디를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가 소재로 삼았던 부자들에게 직접 그 분노를 폭발시키며 테러를 가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조커는 스스로의 개그가 이제는 하나의 살생부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무시하고 폭행한 고담의 거부, 웨인 그룹의 토마스 웨인 회장에 대한 비리와 악행을 조사하던 중 우연히 그의 아들 브루스 웨인과 조우하게 되고, 곧 아버지를 잃게 될 그 아이의 입꼬리를 치켜 올려주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행복한 표정을 지으라 말합니다. 결국 토마스 웨인은 조커의 코미디 소재가 된 이후 조커의 추종자들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조커 역시 결국엔 경찰들의 추적에 쫓기다 사고를 당하게 되고 몹시도 어이없는 초라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의 삶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마지막 순간, 그의 눈앞에는 그의 코미디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찬사와 박수들이 환영과 같이 지나갑니다. 역시 자신은 이 세상을 웃길 최고의 코미디언으로 태어난 것이 맞았다는 확신과 함께 아서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코미디 같은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아서는 죽었지만 그의 의지를 이어 광대 분장을 한 채로 활동하는 자들이 고담에 여럿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서와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조커라 자처하죠. 그렇게 웃기는 세상을 조롱하는 광대 조커는 죽여도 죽일 수 없는, 어디에나 있고 또 어디에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또 다른 조커의 등장 가능성을 남겨둔 채로 영화는 끝이 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해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화 조커에 대한 저의 줄거리 예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예고편과 정보들을 바탕으로 예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작품이 개봉하면 많은 부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한 명의 팬으로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영화 줄거리를 예상해보는 거니까요. 그냥 이 또한 함께 영화를 기다리는 방법 중 하나로 여겨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라이브 방송 중에 제가 이번 베니스 영화제에서 찬사를 받은 작품을 남들보다 조금 일찍 보게 되는 기회가 생겼다 했었죠. 황금사자상 받고 그런 기사가 많이 떠서 다들 조커라고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조커가 아니라 에드 아스트라를 먼저 봤습니다. 조커와 에드 아스트라가 이번 베니스 영화제에서 크게 호평받은 작품들이었죠. 에드 아스트라 영상도 현재 제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뇌피셜의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뇌피셜록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